네, 검찰이 청와대에서 7개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갑작스런 귀국으로 이른바 최순실 정국의 수습 대안도 빠르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YTN 개괄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조금 전에 검찰에 7개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검찰이 바라는 방식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고 또 예. 검찰 입장에서 원했던 압수물들이 있는 것으로 특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 한번 시도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제출한 자료들도 만족스러운 자료가 없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제시를 한 거죠? 제시도를 한 건데 예.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예.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나올 자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핵심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료들이 기대를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돼서 기록이 돼 있고 예. 누군가 그것을 빼냈다, 혹시 뭐 복사를 냈건 뭐 인쇄를 했건 이런 것들은 다 흔적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를 가장 핵심이 되는 처음에 이 사건을 사실 사건화시키고 폭로했던 태블릿 PC 자료들과 대조하는 작업이 네. 있어야 예. 이게 유의미한 자료를 엮어질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라면 예. 사실 검찰이 처음 이 수사를 풀어나가면서 큰 맥을 어떻게 보면 잃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정권 차원마다 다 말들만 뭉성했는데 이게 왜 사건하고 공론화가 안 됐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가 이번에 태블릿 PC에서 터졌는데 네. 예. 그 디지털 증거, 말뿐만 아니라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 게 청와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끝까지 압수수색을 허용을 안 한다면 네. 검찰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늘 확보한 7개 상자 분량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어제와 뭐 별다를 게 없는 그 형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검찰이 그 내용을 이제 조사해 보겠지만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들고 있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상에 국가의 기밀에 대해서 중대한 해를 끼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거부한다고 했는데 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뭐죠? 국가의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사건이잖아요. 네. 예. 국가의 기밀이 누설이 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데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청와대에서 이게 계속 관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고개가 좀 끄떡거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네. 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제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보십니까? 사실상 그 의미가 있는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뭐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청와대라는 것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예.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형사소송법 전문가 계십니다만, 법률 전문가 계십니다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군사상 비밀과 압수, 공무상 비밀과 압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관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최순실 씨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이 관례가 있었습니까? 관례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러한 예. 관례가 있을 때 그 관례가 없으면 말이 돼요. 그때도 네. 이거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네. 되는데 기껏 얘기하는 게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내곡동 사저 특검 때 예. 그때 이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예. 그 청와대 경호처가 거부함으로써 임의 제출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예. 근데 그때를 관례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때와 뭐 예. 새삼 사안의 얘기할 중대성은 아니 사안의 다르죠. 중대성이라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 비교 자체가 안 예.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는 예.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요. 단서가 있어요. 국가의 중대 이익에 반할 때입니다. 지금 국가의 중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국가의 중대 이익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논리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그 알량한 그 법 논리가 통하겠는가에 네. 예.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야죠. 정말 진정성 있고 정말 이 사태를 풀고 어떤 국민적 분노를 달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알량한 이 법을 따질 게 아니라 네. 예. 대통령께서 압수수색 적어도 압수는 아니라도 수색은 하게 해라 네. 예. 라고 지시할 때 그게 대통령의 진정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 그렇군요. 청와대에 대한 그 압수수색에서 이제 검찰이 뭐 상당 분량, 오늘은 이제 7개 분량의 상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과연 검찰이 그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서 제일 기대가 됐던 부분들은 대통령 기록물이나 군사 예. 기밀, 외교 기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대할 게 사실 만약에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예. 태블릿 PC 하나만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네. 예. 혹시라도 그 외에 이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서 혹시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씨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았던 부분들 예. 지금 본인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네. 그렇게 다들 다 같이 있는 모습들을 봤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것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수집을 하고 모으고 재단을 설립을 하고 하는 데서 관련 문서 하나만 나오더라도 네. 이 말이 안 맞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반드시 지금 뭐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추적을 해본다고 하면 예. 어떤 시점에 누구와 같이 어떤 인물들 만났는지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더 검찰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봐야죠. 네,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보면 두 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남겨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최순실 씨 지금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순실 씨가 일단 오늘 아침에 전격 입국을 했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현재 모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 씨가 들어오자마자 변호인을 통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하루 좀 쉬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포 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검찰은 이 최 씨가 들어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최 씨가 왜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몰랐느냐. 검찰이 수사관 보내서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저도 알 수 없었다, 모르고 있었다는 쪽에 오히려 한 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를 소환을 해서 뭔가 조사를 하려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당시 상황들을 좀 꿰어 맞춰야 되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최 씨가 움직였나 하는 각본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덜컥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검찰은 상당히 좀 뭐 여론의 입장에는 좀 부담을 받으면서 수사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황, 기습 공격을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현재 정말 우리나라 몰랐을까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보면 최순실 씨 이제 본명은 이제 개명을 해서 최서원인데 그 입국 기록이 금방 법무부에 포착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입국 기록은 금방 법무부에 들어오겠지만 예. 바로 입국 기록이라는 게 들어가기 전까지 일요일 아침에 검찰도 예.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우리 당국이 모두 허를 찔린 건가요? 그야말로 이게 전격 귀국이잖아요. 일요일 네. 날 새벽에 귀국을 했으니까 언론도 다 따돌리고 단지 이제 지금 말씀처럼 여행자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이 부탁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일단 네. 입국을 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은 자동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예.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바로 그 시간에 그것도 위넨이나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직항로를 이용한 게 아니라 외국 항공사를 또 이용했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검찰이 그 법무부에 그 사안을 부탁해 놨다 하더라도 네. 검찰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검찰이 아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예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게 지금 문제 본질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 문제의 또 본질 가운데 하나가요. 어찌됐건 최순실 씨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알았건 몰랐건 입국했다는 점을 확인한 순간 그 검찰의 이제 반응이 문제였는데요.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어요. 긴급 체포를 하려면 예. 이 범죄 사실이 중대한 범죄라는 게 알려져야 하고 예. 어느 정도 그 혐의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 못했다라는 건 그게 없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겁니다. 사실 그렇게 수사가 그러면 완전히 짜여 검찰이 있지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아니, 상태였다. 지금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서 K스포츠 미래재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형사 고발이 된 게 되고 나서 압수수색 들어간 게 27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 네. 사이에 언론에서만 그렇게 강력하게 많이 쫓았었고 증거 자료도 수집을 했지만 검찰은 그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예. 결국 들어갔을 때 압수수색 하겠다고 한 장소에 갔더니 공사하고 있는 곳마저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물론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들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었고 장부를 확보를 했더라도 그 자금의 흐름이 왜 어떤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영장도 발부받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반증인 것 같고 네. 사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아침에 인터뷰하는 걸 저는 보면서 네,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공항에서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항에 영접간 사람은 변호인이지 검찰 수사관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순실 씨는 그만큼이나 밀접하게 군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예. 대비를
많이 해서 올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네. 검찰과 달리. 그 최순실 씨가 이렇게 전격 귀국한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병우 수석이 아직은 해임되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곧 뭐 이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예. 우병우 수석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 밑에 비서관들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26일 날 현지 시간으로 몸이 아파서 신경이 쇠약하고 해서 귀국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불과 네. 사흘 만에 귀국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뭐 단순히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도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예.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결의 추정을 한다면은 네. 이런 우병우 수석이 아직은 건재하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청와대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건재할 때 전격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게 네. 그나마 뭔가 입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격 귀국하고 또 하나가 검찰이 아직 그런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예. 입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왜 긴급 체포 안 하냐고 지금 계속 추궁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예. 정서도 마찬가지. 이건 정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검찰은 당연히 압박을 느끼겠죠. 그러나 어떤 막상 최순실 씨가 안 들어왔을 때 막 귀국해라라고 종용하는 것과 귀국했어요. 이렇게 당장. 근데 예. 검찰이 소환도 못 하고 있고 당연. 왜냐 그런 어떤 혐의를 증거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자료를 못 가지고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해봄직하다라는 겁니다. 네. 뭐 저의 뭐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런 최 가능성이 있다는 씨가 거예요. 이제 뭐 귀국을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죄가 있으면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겠다.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하루는 좀 쉬자. 하루 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번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우리 양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법리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지금 증거 인멸이 많이 진행돼 왔을 거고 네. 예. 뭐 벌써 꽤 됐잖아요. 아까 예. 27일이나 됐는데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 보면은 지금 여러 저기 그 측근 인사들도 계속 소환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뭔가 이 짜맞추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합리적 의구심이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순실 씨 그 신병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 야권에서는 당장 뭐 긴급 체포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또 여권 내 비주류에서조차 당장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좀 입장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입장 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 저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렇게 덜컥 긴급 체포를 하고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예. 자칫 잘못해서 수사라고 하는 게 저무나 뭐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특별소속본부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의혹 하나하나가 본부 하나급입니다. 네. 뭐 기록물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따로 있고 또 예. 재단 설립과된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이런 정도를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법 적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서 수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네.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법은 그렇거든요. 증거 기반 자료하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마친 다음에 완전히 틀을 짜놓은 다음에 그 위에 가장 핵심 인물을 적용을 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걸 너무 압박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또 덜컥 서두르게 되면 수사를 네. 오히려 그르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그 주도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각종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혐의로 바꿔서 말씀을 예. 드린다면 대통령 기록물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연설문 같은 것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외교상 기밀 혹은 네. 예. 군사 기밀에 대한 누설 같은 것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 같은 것들을 그 설립하고 출연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는 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혹시 그 과정에 또 재단 돈이나 공금으로 수령된 것들을 여기저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횡령 같은 뇌물이나 예. 공금 유용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거고 이권 사업으로 개입을 하면서 뭐 다른 그 여러 군데 관청들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을 네. 해주겠다. 네.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외국으로 독일에 가서 또 자신의 개인 명목으로 회사를 세웠고 상당한 자금을 빼들여서 부동산도 마련하는 부분에서 외국권 관리법 위반 네. 그중에 일부를 또 정유라 씨에게 줬다면 조세 포탈 혐의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거- 벌써 9가지입니다. 예, 이거 하나하나를 확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9가지 제목이 다 병합이 될 경우에 법정형이
뭐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볼 수 있는 게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게 우리 같은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 그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의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을 예.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핵심 그 혐의 가운데 하나가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예, 위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징역 7년 이하 7년 이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예, 말씀드린 그랬군요. 것처럼 하나가 예. 큰 것만 해도 5년 이상이 되고 예. 7년 이하면 그보다 떨어지는 또 거지 떨어지는 않습니까? 게 그래서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예. 많았을 경우에는 시작점 자체가 7년 6개월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무거운 거에 1.5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처벌량 자체는 무거운데 저는 오늘 아침에 변호인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보통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쫓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흔히 이런 표현 쓰죠.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시점은 벗어나고 잠잠해진 다음에 귀국에서 수사를 받는 게 상식적인 보통의 수준인데 네. 예. 최순실 씨는 본인이 국정의 중심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이걸 규명하지 않으면 네. 이게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알고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개인이. 그 사실만으로도 이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큰 의혹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오히려 증명해 주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권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도가 지금 최저고 어제 네. 또 촛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성난 민심이 다 드러났거든요. 예. 오늘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거국 중립 내각 이거를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런 결정 쉽게 내릴 수 없는 건데요. 뭐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뭐 더 이상 계속 청와대의 입장을 맞출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거국 내각은 뭐 야당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예. 청와대의 기존 입장은 일단 거국 내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네. 네.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그 거국 내각 이외에 책임 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임 총리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됐던 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것은 책임 총리예요, 사실. 근데 네. 책임 예. 총리란 말은 뭐 학술 용어도 아니고 언론 용어도 아니고 뭐 아무 용어가 예.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거국 중립 내각이 되려면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도 행사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긴 합니다만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강요 해임 건의권도 가져야 되고 예. 뭐니 해도 국무위원을 제청한다는 것은 총리의 의향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제 국회가 동의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것이 예. 안 되면은 이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 자체도 유명무실해져요. 예. 지금 만약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청와대가 이 거국 내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단지 지금 집권당에서 공식으로 의견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마냥 청와대가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단지 그런데 예. 오늘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고요. 이제 내일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그 추인 여부를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미 지난주에 그랬어요. 전원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겠다. 이거는 일종의 청와대에 대한 그 통첩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이 여당의 그 거국 중립 내각 건의를 묵살하게 된다면은 네. 어쨌든 뭐 말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지도부가 사퇴하게 되고 이렇게 예. 되면 국정은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청와대 청와대가 입장에서는 이 뭐 부분을 더욱 최악의 상황을 맡게 완전하게 되는 거부하기는 거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예. 최소한도 외형적이나마 따르는 모양새는 취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지 않고 이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네. 지금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총리가 빨리 사퇴해야 되는 것이고 뭐 오늘 금명간에 뭐 조치가 있겠죠. 예. 비서실장 사임해야 되는 거고 우병우 수석, 안정구 수석 빨리 최소한 직무정지 내지는 사임시켜야죠. 그런 예. 가운데 어떤 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런 예. 다음에 이른바 그 거국 내각의 총리 예. 이를 물색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점점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국정은 일단 점점 마비될 겁니다. 거국 내각과 관련해서는 그 야권에서 먼저 발의를 했고요. 이제 오늘 여당 지도부가 화답한 셈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만약 청와대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거국 내각 총리 과연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이런 게 관심인데요. 저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김종인 의원을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래서 여기서 무슨 누가 적합한지를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언론이 얼마든지 예. 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김종인 대표는 지난 대선 때는 뭐 여당 캠프에 있었고 지금 네. 야당에 속해 있는 예. 분이고 네. 그 여야에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일단 예. 기본적으로 거국 내각의 총리는 여야를 초월한 중립적인 인사를 해야지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김종인 대표는 상당히 뭐 객관적인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어떤 객관적인 논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야에 완전히 중립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예.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국 총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거국 내각은 아니지만 그 책임 총리의 역할을 했던 분들은 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그 이회창 전 총리가 있었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제 약간의 공동정부 형식이었으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있었고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이해찬 이해찬 총리가 이제 책임 총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지금도 그런 형식의 그 정부 구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정부 드는데요. 구성은 항상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예. 책임 총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네. 86조, 87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현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네. 책임 총리라고 임명했지만 책임 총리가 어디 헌법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 네. 총리라는 용어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네. 그런데 그런 국정에서 일선에서 손을 떼겠다 그리고 외교나 국방 안보 등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하지 않는 순간 않으면 책임 총리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네. 말만 이제 국민들이 책임 총리다라고 얘기하고 수습한다. 우린 총리 해임했다. 황교안 네. 총리 예. 해임하고 새로운 책임 총리다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업무를 똑같이 한다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거국 내각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거국 내각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하야나 탄핵 이런 대통령 퇴진에 약간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신중할 먼저 수밖에 없죠. 청와대가 먼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주요 수석들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 모두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이번 주 초죠. 주 초에 이제 아마 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긴박하게 사태 이루어진 후임 인선 수습은요. 제대로 이게 될까 절차가 싶어요. 좀 있어야 돼요. 절차가. 이게 네.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일단 청와대의 비서진을 개편하고 네. 우병우나 안정범 이런 수석들을 일단 사임시키고 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아니냐는 얘기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각을 어느 정도 개편하고 총리도 그만두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혀야 돼요. 당신도 스스로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사받겠다라고 해야지 이 단초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 사안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